다시 크게 순이익으로 전환하는 움직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어떤 주체들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테슬라도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굳건하게 쥐고 있다는 것이 최근에 발표된 실적 발표에서 드러났습니다. 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네, 오늘 우리 크롱님들과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뭔가 반등의 움직임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에 빠르게 상승을 하면서 중요한 이평선과 그리고 온체인 지표상의 저항 구간들도 일정 부분 뚫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다시 또 조정을 받다 보니까 우리 크롱님들의 마음이 좀 흔들리실 수 있고 또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이번 상승이 깜짝 반등, 그냥 기대감이 일정 부분 반영된 반등이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또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찐 반등이 아닐까, 즉 상승장이 재개되는 움직임이 아닐까, 이런 기대감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상승의 이유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어떤 이유로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 추세들이 이어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지표를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롱님들도 한번 보시고요, 의견을 좀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다른 크롱님들께서 뭔가 참고하시기에도 되게 용이할 텐데요. 지금 상황이 진짜 찐 반등이다, 정말 상승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보시는 의견, 혹은 이번이 가짜 반등이고 다시 기대감에 의한 반등이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조정을 받을 것 같다, 이런 의견들 중에서 우리 크롱님들은 어느 쪽에 무게감을 두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가격이 갑자기 상승하게 된 이유들 중에서는 기본적으로 자본이 유입되었기 때문이다라는 부분들인데요. 이 자본이 유입된 출처들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명징하게 우리가 그동안에 기대했던 어떤 상황들과 대비해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글로벌 M2 머니의 상승세가 비트코인의 상승으로 일정 부분 연결되는데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 한번 보시면은 글로벌 M2 통화가 12주 선행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는데 비트코인이 공교롭게도 딱 그 구간들에 도달해가지고 반등하는 움직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결국은 유동성 장세인 것인가,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봤을 때는 조금 더 고려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의 상황 한번 보시면은 2017년도와 2021년도의 상승장에서는 전형적인 유동성 장세의 패턴들을 가져갔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요, 관점이 글로벌 M2 머니가 늘어나긴 했지만 과거 같은 유동성 장세를 기대하기는 아직은 어려운 환경이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은 결국은 유동성 장세에 의해서만 끌고 갈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했을 때는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아직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비트코인의 흐름들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반등에서 새로운 어떤 관점들이 제기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됩니다. 즉, 유동성이 아니라 궁극적인 대체 자산으로서의 정체성과 새로운 정체성에 의해서 비트코인이 반등할 수 있을지, 혹은 유동성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는 사이클 관점에서의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지켜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두 가지 관점을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흔들릴 수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 아직까지는 온체인 지표상으로 강세장으로 완전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더 구조적인 변화들, 자본의 유입들, 여러 가지 근본적인 변화들이 꾸준히 물밑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단기적인 변화를 살펴봤을 때는 온체인 지표를 한번 두 가지 정도 점검을 해볼 텐데요. 이미 일전에 소개해 드렸던 적이 있는 지표입니다. IFP라고 하는 지표죠. 이 거래소 간의 현금 흐름들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즉 유입의 흐름들을 판별하는 지표입니다. 파생상품 시장에 많은 자본이 유입이 되면은 시장이 강세장으로 간다는 것이고, 현물 거래소로 많이 유입이 되면은 약세장이 지속된다라는 것인데, 아직까지 온체인 지표 상으로는 약세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본격적으로 강하게 상승장을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요 녹색 구간 보이시죠? 요 구간으로 반등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즉, 아직까지는 추세가 전환되지 못했다. 그러면은 추세가 전환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가격이 추가적으로 더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 크롱님들께서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IFP 지표를 비롯해서 크립토 컨트에서 제공하는
사이클과 관련된 지표들, 강세와 약세를 판별하는 지표를 갖다가 대략적으로 10가지 정도를 한번 엄선해 봤을 때 그 중에서 상승으로 전환한 지표가 몇 개 정도가 되는지를 바라보면은요, 한 2가지 정도만 강세 국면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결국 기술적인 관점과 트레이더들의 온체인 마진, 수익 마진만 전환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지표들은 모두 다 약세 국면을 가리키고 있다는 부분들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강세장이 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구간들에서는 이렇게 강세 시그널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더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질 때는 대부분의 지표들, 거의 모든 지표이죠, 강세장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요, 지금 시장에서 가격의 등락들이 나타나더라도 추세가 완전히 전환되기 전에는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서 대응 전략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지표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가? 그 부분들은요, 중요한 주체들이 얼마나 유입이 되는지와 어떤 자본들이 유입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비트코인 현물 ETF인데요. 그동안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계속해서 약세 움직임을 가지고 가다가 다시 크게 순유입으로 전환하는 움직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어떤 주체들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네, 이 부분은 SEC에서 매 분기마다 제공하는 13F 보고서를 통해서 어떤 주체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은 정말 많은 이 기관들이 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표에서는 이 정도만 표시를 해드렸는데 무려 1,400개가 넘는 글로벌 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담고 있고, 여기에는 연기금이나 국부펀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계속해서 기관 단위와 국가 단위에서의 도입들, 채택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첫 번째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상장 기업들의 움직임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상장 기업 중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기업은 어디일까요? 우리 크롱님들 모두 다 알고 계시는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마이클 셀러가 이끌고 있는 암호화폐의 어떻게 보면 상징과도 같은 회사인데요. 비트코인을 53만 개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처음에 담기 전에는 10수년간 계속해서 이 주가가 오르지 않고 바닥권을 기고 있었는데, 비트코인을 채택하고 난 이후에 극적인 반등을 이뤄내면서 정말 천문학적인 상승을 했습니다. 그 장면들을 목도한 여러 회사들이 우리도 이 패턴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죠. 실제로 나스닥에서 샘러 사이언티픽이라고 하는 회사가 최근에 비트코인을 굉장히 꾸준히 담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는 일본의 스트래티지가 되겠다라고 해서 메타플래닛이라고 하는 회사도 비트코인을 열심히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도요, 극적인 변화들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최근에는 제노버라고 하는 회사가 솔라나를 또 적극적으로 매집을 하면서 주가가 폭등하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나타날 때 이 상장 기업들은 앞으로도 더 많은 진입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빅테크를 대표하는 회사 중 한 곳이죠. 테슬라도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굳건하게 쥐고 있다는 것이 최근에 발표된 실적 발표에서 드러났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온체인 지표상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온체인상으로 가장 큰 규모의 주체들, 즉 고래들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된다고 늘 강조드렸습니다. 1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주소들이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을 매집했는지 한번 살펴봤더니 3월 초부터 무려 50억 달러 이상을 매집했다라고 하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즉, 큰 규모의 주체들, 상장 기업들, 그리고 기관들, 국부펀드들, 굵직한 기관들은 모두 다 현재 시점에서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바로 비트코인을 꾸준히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 보여드렸던 온체인 지표상으로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지금은 어떤 구간이다라는 의미일까요? 바로 꾸준히 축적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해시레이트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또 하나의 중요한 주체이죠. 채굴자들입니다.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해시레이트 파워가 늘어나고 있다, 해시레이트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꾸준히 채굴기를 더 열심히 돌리면서 채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채굴 난이도도 계속해서 최고점을 경신하는 움직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펀더멘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런 변화들이 언제 일어난 걸까요?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네, 결론적으로 지금의 상승세는 우연이 아닙니다. 차트에 보이지 않는 수급이나 제도 변화들, 그리고 중요한 흐름들, 특히 중요한 주체들을 중심으로 한 변화의 흐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흐름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구조들을 가지고 가면서 시장이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구조적인 변화들을 확인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 추세가 전환되지 못했지만 고래들의 움직임과 비트코인 현물 ETF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자본의 이동상으로 변화의 흐름들이 구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투자자의 관점과 방향성에 따라서 대응 전략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크롱님들 전체적인 시장의 상황들 같이 공유를 했는데요. 지금의 시장 상황들에 대해서 찐 반등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다시 조정 국면으로 돌입할 거라고 보시는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 크롱님들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박종환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